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자 평화행동 상임대표이신 한충목 선생님 모셨습니다. 번째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파 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정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이신 엄미경 위원장님과 민주노총 통일국장인 박정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제한군인회 사무처장님이신 이천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인 김병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대변인과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김야연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가장 모두 발언으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님이시자 평화행동 상임대표님의 말씀을 모두 발언으로 듣고자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2월 27, 28일 날 베트남에서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봉건 군주 시절에도 전쟁을 마치고 평화의 시대가 되면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시기를 마치고 백성들의 생활, 민생을 먼저 돌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간에 대폭 인상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국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국회 비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비준 과정에서 이것을 비준 반대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평화의 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평화와 더불어서 평화 군축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운동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모두 발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권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파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님으로부터 좀 규탄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0차 방위분담 특별협정이 가설령했죠. 최초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한 400억 가까이, 유효기간 1년. 그리고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서 8.2%를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 한 787억. 이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 9차 SMA 이 증액 규모와 비교해봐도 아주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이명박 때 8차가 2.5% 때 85억, 9차 박근혜 때가 5.8% 505억 원이었습니다. 이 방위 분담금 사용체가 우리나라 군대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이죠. 이 방위 분담금 인상을 산정해 우리 국방비 인상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고 부당한 처사다. 지금 보면 이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된 방위 분담금이 1조 78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 분담금 축적된 데서 발생한 불법적인 이자 수취액이 3천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건설비를 불법 조정해왔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수많은 방위부당 삭감이 존재했습니다. 지난번 9차 통과할 때도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가서면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명백한 삭감 요인을 고려하면 방위분담은 이번에 최소한 30%에서 40% 이상 정도 삭감도에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이 정세의 이 진전에 따라서 벌써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축소가 앞으로도 확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주한미군의 기지와 역할의 축소도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이러면서 보더라도 국방비 증가율 8.2%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국방비 증가율을 최초로 이 방위분담 총회 결정의 기준을 삼은 것은 차기에 앞으로 1년마다 방위분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돼서 계속 대폭 증액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가 2019년, 23년 국방 증기 계획 때 국방비 증가율을 7.5%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방 중기 계획의 증가율 7.5%, 이 증가된 국방비 대부분이 소위 대북 선제 공격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뀌어 있죠. 이 점에서도 이 국방비 증가율 8.2%를 방위분담금의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저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 SME 협정이 그대로 이제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이 방위분담 집행 과정에서 미국이 저질렀던 그동안 불법 전용 이자 수취, 낭비 등 온갖 불법 부당한 관행에 면죄를 다시 주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건 우리 재정주권의 침해와 국익 개선을 또다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절대다수, 거의 60%에 가까운 국민이 방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사 미국이 여기에 맞서 주한미군을 감축을 철수시킨다 하더라도 방위분담 인상 것은 안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이건 방위분담의 대폭 삭감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8.2% 인상된 19자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우리 국익과 주권과 그리고 우리 평화 정세에 반해서 굴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의 강압에 눌려서 시종일관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던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굴욕적인 결과 협상에 가서명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이제는 70년 주둔 미군이 이 애국 군대가 70년이나 주둔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 국민의 대표들이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어마어마한 금액만큼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게 과연 죽고 있는 제적 국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성찰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3.15 백주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잃은 국민의 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 치욕과 굴욕을 겪었는가, 또 역사가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단호히 국회는 이번 10차 방위비준 협상 이 비준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단체들은 이 방위비준 협정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폐지를 우리가 이제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91년 소파 한미 합의로서 이 방위분담 협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 미군의 주둔 부지와 시설을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주둔 경비 일체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는 소파 5조에 전면으로 반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기를 했던 협정입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본 협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정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평화정세가 도래한 지금까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감수를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적어도 이런 이 방위분담금 예외가 이 본규정을 대체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현실, 이 비합리성과 결별하기 위해서 방위분담 협정 폐지 운동을 적극 거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및 통일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묻지마 대폭 인상을 규탄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은 대폭 인상된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불법적인 전용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게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 여론도 인상 반대가 찬성에 비해 2배로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여당의 외통위 간사위원은 국민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서 뭐 하느냐는 망발을 남긴 채 미국의 난폭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2월 말 열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인 방향인 방위비 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근거인 8.2%라는 숫자가 한국 국방비 인상률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북핵을 맞는다는 핑계로 미국산 무기 구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 지금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이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천문학적인 외국산 무기 구입비부터 쥐어나가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을 미끼로 천문학적인 무기 강매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방위비 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 없는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무기 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트리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비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주권과 국익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2019년 2월 11일 평화행동 소파 개정 국민연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는 2019년 이제 전진을 넘어 완성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줄이고 대폭 감축되고 없어져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번 국회에서 이 국회 비준이 반드시 거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